콘크리트 둔덕이 있었고 활주로도 짧았고 네. 그리고 애초에 새가 많이 다니는 지점에 공항을 만들었고 네. 이런 종합적인 것들 다 고려해봤을 때는 무안공항이 이번 사건을 회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무안공항이라고 하는 이 공항의 치명적인 결함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이야기를 해야 된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라고 불러야 되는 건 맞지만 네. 무안공항으로 인한 참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활주로 끝에 설치된 로컬라이저라는 착륙 유도 장치인데요. 이 장치가 2m에서 3m 높이의 콘크리트 둔덕 위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국제 규정상 이런 구조물은 쉽게 부서질 수 있는 재질로 만들어야 되는데 무안공항은 이를 어기고 단단한 콘크리트로 만들었고요. 네. 이것과 비행기가 충돌하게 되면서 항공유로 인해서 폭발을 일으켰다고 보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네네. 자, 더군다나 해당 구조물이 활주로 끝에서 불과 251m에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요. 이는 국제 민간 항공기구의 기준에 따르면 활주로 끝에서 300m는 넘게 300m는 넘게 있어야 되고 네네. 부서지기 쉬운 구조물만 설치해야 한다는 그런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 얘기에 대한 말이 많더라고요. 네네네. 의견도 그렇고 이게 너무 앞에 있었지 않냐. 그렇습니다. 이 벽만 조금 멀리 있었으면 괜찮지 않냐라는 의견들도 분분하던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재 다양한 추측이 이어지고 있어요. 직전 둔덕공사 입찰 문건을 이제 언론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부서지기 쉬움을 고려할 것이라는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를 용역사가 부서지기 어렵게 만들라라는 내용으로 반대로 오독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과연 이런 둔덕 또 공항과 관련한 구조물을 만드는 회사에서 설마 이 내용을 오독해서 콘크리트 외벽을 만들었겠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실성이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제가 볼 때 좀 주목해야 될 점은 무안공항 측이 로컬라이저를 콘크리트 옹벽 위에 세워서 그 로컬라이저의 집안 침하를 막으려고 했던 건 아니냐. 그리고 로컬라이저에 그렇게 해서 로컬라이저의 수명을 연장하고 개보수를 편리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도 지금 같이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쪽이 훨씬 더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원청에 콘크리트 옹벽을 지어야 된다는 강요가 있었는지도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네. 또 이제 콘크리트 둔덕이 모래 둔덕이나 모래 자갈 철근 혼합형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네네. 근데 이것보다 월등히 콘크리트가 비용 면에서 저렴하다는 측면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서 설치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다른 문제점도 있다고 들었어요. 예, 또 다른 문제점이 있는데요. 활주로의 경사면입니다. 자, 무안공항 활주로는 이제 끝으로 갈수록 경사가 급해지는 구조인데요. 이는 이제 비상 상황에서 항공기의 제동을 어렵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사고와 같이 랜딩 기어를 내리지 못한 상황에서는 더욱 위험할 수가 있는데요. 활주로 경사도가 지금 내리막으로 1도인 상황인데 상당히 이례적인 경사도라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이례적인 경사도로 평탄화 작업의 원가 절감을 위해서 경사도를 유지했다라는 그런 분석이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1도를 평탄하는데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지는 않아요. 네. 근데 근데 이렇게 개항하게 된 것은 최초에 이제 무안항공항을 최대한 빨리 개항하기 위해서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경사도를 신경 쓰지 못했다라는 분석이 조금 더 타당하지 않을까. 어느 쪽이든 간에 이 경사도가 문제였고 경사도 끝에 모래 둔덕만 있어도 사실 큰 사고로 번지지 않았으나 이 모래 둔덕이 아니라 갑자기 의문스럽게 콘크리트 둔덕이 설치가 돼 있는 바람에 이렇게 큰 사고가 난 것이다라는 그런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양한 문제점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무안공항 문제점이 이거 말고 또 있나요? 다른 문제점은 없는 건가요? 현재 지금 이 무안공항 참사라고 하는 이 워딩을 쓰지 말자. 네네. 이것이 그 지역에 대한 혐오다, 호남 지역에 대한 혐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대다수 동의할 수 없는 건 뭐냐면요. 이 무안공항에 설치되어 있는 콘크리트 옹벽 그리고 경사도 그리고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무안공항의 설치 여건 지금 현재 위치 여건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번 사고가 대형 참사로 번졌다라는 것은 속속들이 지금 증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콘크리트 둔덕과 경사도 외에도요. 일각에서 지금 무안공항이 철새 도래지 인근에 위치해 있어서 조류 충돌 위험이 높다라는 보도가 나오자 네. 지금 일부 온라인에서는 뭐라고 지금 반박이 이루어지고 있냐면은 철새 도래지가 공항하고 원래 입지 조건이 비슷하다. 그래서 당연히 공항 근처에는 새떼가 많을 수밖에 없다. 이 무안공항이 입지 선정에 잘못했다는 거는 잘못된 주장이다라고 주장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공항 자체는 철새 도래지와 유사한 환경에 지어야 되지 않습니다. 공항과 철새 도래지의 입지 조건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인데요. 공항은 넓고 평평한 지형을 필요로 하지만 철새들은 주로 습지나 갯벌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적으로 봤을 때 새가 거의 없는 공항도 많이 있는데요. 두바이 국제공항이나 라스베가스에 위치한 맥케런 국제공항 같은 경우에는 조류 충돌 위험이 매우 낮은 공항으로 알려져 있죠. 이 두 곳은 사막이긴 한데요. 만약 호남에서도
무안공항이 아니라 다른 입지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곳을 사실 입지로 썼어야 되는데 굳이 철새들이 좋아하는 습지와 갯벌에 인근한 무안국제공항을 공항지로 설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정치적 이해관계가 충돌해서 지금 일어난 결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이렇게 철새 도래지와 새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위치에 지금 무안공항이라면 조류 충돌 방지 시스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안공항은 애초에 취항안에 여객기 개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조류 충돌 방지 시스템이 턱없이 미흡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단 말입니다. 자, 조류 퇴치 인력 역시 턱없이 부족했고요. 한 명밖에 없었다라고 해요. 첨단 장비 역시 일반적인 국제공항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이제 알려졌습니다. 네. 이는 공항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소고요. 또 이것과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또 의혹이 있는 상황인데 네네. 활주로 길이가 짧다는 지적이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의문스러운 콘크리트 둔덕이 뭐 문제인 거죠. 활주로 길이는 부차적인 거긴 합니다. 활주로 길이가 짧았어도 콘크리트 둔덕만 없었으면 그렇죠. 무안공항이 콘크리트 둔덕만 설치하지 않았으면 피해자들이 다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무안공항에서 지금 계속 이 활주로 길이가 지적되고 있는 이유는 이 네. 활주로 길이가 2,800m입니다. 인천공항이 3,750m, 4,000m예요 지금. 그리고 김포공항이 3,200에서 3,600m고요. 김해공항이 3,200m예요. 네. 근데 무안공항은 3,000m가 지금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30% 정도 지금 짧은 상황인데 배로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것을 두고 1,400m만 있어도 충분히 우리가 이착륙을 할 수 있다. 이건 짧은 거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부 항공 전문가들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활주로가 2,300m 짧으면 착륙할 때 제동과 조종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2,300m도 짧은 거죠, 당연히. 그렇죠. 또 국제 민간 항공기구에서 대형 항공기 안전을 위해서 3,000m 이상을 지금 권장한다고 하는데 무안공항 같은 경우는 그보다 200m 짧은 거예요. 많이 짧네요. 그렇죠. 네. 이거는 안 짧다고 하는 게 그게 이상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근데 지금 국토부에서는 본인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2,800m면 충분하다. 사고 기종인 737 같은 C급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이 2,800m로도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 네네. 지금 무안공항이 3,160m로 이 활주로를 늘리는 공사를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보잉 737이 어차피 취항을 하는데 충분히 긴 거리인데도 왜 이걸 늘리려고 한 겁니까? 이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모순된 주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이 참사는 제주항공 참사로 기억이 돼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안공항에 대해서 아예 이런 방구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무안공항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 결함 그리고 무안공항이 가지고 있었던 의문스러운 지점들 이런 것들 다 네. 무시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를 다루면서 무안공항의 문제점에 대해서도迅速다뤄져야 된다. 근데 이번에 이렇게 큰 사건이 생겼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무인공항의 관리 주체와 설계업체에 큰 책임이 있다. 콘크리트 둔덕만 없어도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로컬라이저의 개보수 유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콘크리트 위에 얹은 건 아니냐라는 지금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네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만으로 무안공항이 얼마나 평소에 관리를 미흡하게 했는지를 지금 따져볼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더 큰 책임은 물론 국토교통부에 있죠. 이 국토교통부의 당시 그 로컬라이저의 콘크리트 둔덕을 설계할 때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원희룡 장관이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원희룡 장관 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원희룡 장관이 소속되어 있는 국민의힘 잘못이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무안공항의 개보수와 관련한 예산을 축소한 것은 또 민주당이 난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치가 더 큰 책임을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 사고가 사실상 조종사의 인적 실수로 적신호 사건까지 가지 않고 네. 근접 사고로 끝날 수 있었던 이 사건이 콘크리트 둔덕이 있었고 활주로도 짧았고 네. 그리고 애초에 새가 많이 다니는 지점에 공항을 만들었고 네. 이런 종합적인 것들 다 고려해봤을 때는 무안공항이 이번 사건을 회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무안공항이라고 하는 이 공항의 치명적인 결함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이야기를 해야 된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라고 불러야 되는 건 맞지만 네. 무안공항으로 인한 참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